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73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4,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64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닷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국내 발생이 64명으로 64명을 차지했고요. 수도권이 49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25명이 나왔는데 한 군부대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집단 감염이 나타나서 그 영향입니다. 네. 위중증은 107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한 분 늘어서 누적 422명, 치명률이 1.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 포천의 이제 군부대 집단 감염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휴 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 수가 줄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진자 추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휴 내내 이제 평균 국내 발생이 60명대였습니다. 평균 네. 60명 정도로 유지가 됐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네. 아무래도 확진자가 조금 줄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양성률, 검사 한 사람 중에 몇 %가 양성으로 나오느냐, 이건 큰 네. 변화가 없었습니다. 1%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다행히 이제 불분명 환자는 아주 많았을 때는 30%대였는데 네. 18%로 20% 미만으로 내려왔죠. 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5월 연휴 이후에 또 여름철 휴가 기간 이후에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여행지에서 조용한 전파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추이를 현장으로 지켜야 가서 될 직접 것 같습니다.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한 5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 10월 5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4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49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이 15명입니다. 어제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집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확실히 준수해 주셨습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우려되었던 개천절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66.5명으로 그전 2주간의 121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 한 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 검사량 감소와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까지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감안할 때 지난 8월 연휴 이후와 달리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시행한 특별 교통대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공고 등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일평균 이동 인원은 작년 추석 연휴 대비 19.3% 감소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귀성, 귀경길 정체는 평상시 주말 수준이었습니다. 좌석 판매 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항공은 1.2% 증가하였고 이는 연휴 기간 여행객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도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 동선 관리,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 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특히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 순찰자 등을 활용하여 교통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일평균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약 37%와 약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를 잊고 업무에 매진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한글날을 포함한 10월 11일 이번 주말 연휴까지 계속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외식 문화시설에 대한 밀집도 완화 조치도 계속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회적인 수용도도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9월 26일과 27일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거리두기 시행 전인 8월 15일과 16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유행 양상과 위험도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이 증가할 수 있어 더욱 긴장하고 방역 관리에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한 진정세로 안정시키느냐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힘든 노력으로 조금씩 이뤄온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해 주신 지금의 자세를 조금 더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말 연휴에도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피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발열, 기침, 후각과 미각의 무감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339 또는 보건소 등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방역 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방역 조치를 강구하고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군부대 집단 감염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부대에서 군장병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과 보건당국은 모든 부대원을 1인 격리하고 부대에 출입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보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병사 3명에 이어 이후 장병 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부대원과 고정 출입자 등 230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장교 3명과 병사 30명의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군 당국은 나머지 부대원들을 모두 1인 격리하고 부대 시설에 대한 방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청원 휴가와 신병 휴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와 외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출 역시 부대가 속한 지역에 최소 일주일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에서 최근 휴가나 외출을 다녀온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장교 중 1명이 부대 밖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숙소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근 부대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8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다시 한번 이주간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경기도 포천 군부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최근에 네. 이제 외출이나 휴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물론 네. 외부인도 이제 출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감염 경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230명 전수 검사를 했고요. 아, 그래서 일단 격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다른 데서 더 확산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대본의 브리핑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짚으면서 2주간 관련해서 일일 평균 그 데이터를 언급을 하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라는 언급이 있었네요. 네, 일단 확진자 감소 추세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 평균이 65.5명이었는데 그 전 2주간은 121명이었으니까 한 40% 정도 그러네요. 감소를 한 거고 네. 다행히 추석 연휴 때도 일평균 한 62명 정도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 8월 이후에 이제 급격한 확산이 일어났잖아요. 연휴 이후에 그런 확산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 진단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동 인원이 전 추석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줄었고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물론 3천만 명 이상이 이동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전보다 많은 숫자가 줄었고 또 방역 수칙을 비교적 국민들이 잘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교통 대책 결과들을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20%, 19%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물론 이제 검사량도 줄고 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의 추이를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고향 또 네. 여행지가 좀 많은 분들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켰겠지만 혹시 모를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주 말까지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고요. 수도권은 고위험 시설, 노래방 등은 11개 시설은 일단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주 추이를 보고 또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는지를 보고 주말쯤에 이번 주가 다음 주에부터 어떻게 할 건지 거리두기 이 단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11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이 유지가 되고 이번 주의 상황을 보고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또 방역 당국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날이 춥다 보니까 호흡기 증상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독감 예방 접종도 시작이 네.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날씨가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이 원래 이제 잘 생기기 마련인데 네. 특히 독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른바 트윈데믹이라고 그래서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 감염되는 경우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호흡기, 감기 걸리시는 분들 꽤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감기하고 코로나19하고 좀 증상을 비교해 봤을 때 본인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후각, 미각 같은 것도 전혀 다르지 않은데 네. 일단 독감 특히 이제 그 독감 같은 경우는 고열, 네.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다만 후각과 미각이 조금 그 감각이 좀 무감각해진다. 떨어지는 거 그거는 코로나19의 약간 특징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복통 등의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코로나19나 독감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를 아주 다양하게 받은 것 같아요.
사실 74세에 상당히 이제 비만인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입니다. 실제로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는데 이 산소 네. 포화도가 95m로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93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치료를 받았고요. 네. 지금 폐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복용을 했는데 이 약은 폐렴이 있을 때 치료하기 네. 위해서 투여하는 약입니다. 또 앞서서 여러 가지 렘데시비르도 이제 혈장 네, 투여를 투여를 받았고요. 또 개발 중인 인공항체, 또 혈장 치료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중증으로 심각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했을 텐데 다행히 뭐 빠르면 오늘 중으로 퇴원할 그럴 수 있겠죠. 예정이라는 뭐 외신도 있지만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 이제 백신이 언제 개발되는지가 전 세계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3상 임상 시험 마지막 네. 시험인데 이게 11개 정도 됩니다. 최소한. 또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모더나 여러 가지 그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3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 개발 또 임상 시험이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또 네. 한다고 해도 이제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대량 생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운송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보면 대규모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나 하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군병원에 입원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태가 기복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 퇴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입원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 탑승한 채 병원 앞에 깜짝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지금은 안정됐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호전되는 과정에서도 기복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Since we spoke last, the president has continued to improve. As with any illness, there are frequent ups and downs over the course. 확진 판정 후 고열도 있었고 혈액 내 산소 농도도 급격히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Over the course of his illness, the president has experienced 2 episodes of transient drops in his oxygen saturation. 상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의료진이 산소 보충을 권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받은 뒤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폐를 포함한 전반적인 호흡기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게 군 병원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From a pulmonary standpoint, he remains on room air this morning and is not complaining of shortness of breath or other significant respiratory symptoms. 간과 신장의 기능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르면 내일 퇴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복용하고 있고 산소 농도 조절을 위한 치료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할 만큼 조만간 백악관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병원에서 SUV 차량을 타고 나와 마스크를 쓴 채 차량 안에서 기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차원의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백악관에 복귀하더라도 참모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활발한 대외 행보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 3명도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오는 19일까지 상원의사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상원에서 베럿 판사의 연방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일정 역시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제주에는 28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은 없지만 제주도는 한글날 연휴도 다가오고 있어 이 고강도 특별 방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이 귀경객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배웅 나온 가족은 작별 인사를 건네고 떠나는 가족은 더 함께 있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많이 아쉽죠. 예, 애들 1년에 딱 2번 내려오는데 또 즐겁게 여행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관광객들은 막바지 연휴를 즐겼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며 번거로워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제주 와가지고 또 뭐 못 가본 데도 많이 가보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지난달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28만 명. 연휴는 끝났지만 제주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일에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9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1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18일까지를 방역 위험 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고강도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 발열 검사라든지 방역 활동을 강화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객선 등 다수 밀집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도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여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미국 여행을 떠난 것과 관련해 강 장관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국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지난 3월부터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 이와 관련해 강경화 장관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고 저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결정해 떠난 것이라며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 간 것이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무부 장관의 가족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현 정권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 사례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국민들은 긴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추석 성묘조차 못 갔다며 외교장관은 가족에만 특별 해외여행 허가를 내렸냐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야당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 집중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여당은 이를 차단하는 한편 공수처 설치, 경제 3법 처리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돼 10월 말까지 3주간 이어집니다.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국회 내에 공수처 설치, 상법 등 경제 3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습니다. 약속대로 추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 국감 기간 내내 야당 공세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 당시 정부 대응과 관련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을 사살하라고 지시했다며 청문회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을 놓고도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후보 선정 작업 중이라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개천절 경축식에서 양당 대표가 조우한 가운데 어제는 국감을 앞두고 원내대표 간 비공개 만찬 회동을 열어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밤사이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5일 정도 빠른 기록입니다. 그 밖의 지방 대관령이 2도, 경북 의성이 4.9, 서울이 8.5도 등 한 자릿수에 머물러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10도 이상이나 낮았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도착했습니다. 한글날인 금요일에는 경남과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명한 하늘 아래 전국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10에서 20km 안팎까지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서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20도, 강릉과 대구, 창원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 낮 기온은 더디게 내려가 일교차가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